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심각한 이 권위의식으로 둘러싸인 사법부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차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법관들의 언행 문제에 이어서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될 이런 되게 어려운 용어들로 무장한 이 판결문, 그 논란을 좀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된 기사 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일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다라는 것인데요. 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구호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될 정도로 법관들은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다른 그들만의 세상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립된 판결을 지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는 굉장히 불량하고 불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국어가 아닌 어렵고 긴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법정에서는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껴서도 안 되고요. 입에 든 껌을 씹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 역시 권위주의에 절여져 있고요. 민사소송은 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데 법전 위에 국민이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정돈된 서류와 유려한 변론이 아니면 판사들은 읽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있죠. 수원지법 민사재판부의 한 법관은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마이크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 화를 내면서 대리인을 통해 주장하세요 라는 식으로 고함을 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죠. 무변론 선고를 받은 이모씨, 법원이 건넨 문서는 한글을 깨치고 고등교육을 받은 그에게도 해석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의 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3천만 원을 달라는 요구안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민사금전 조정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본안소송으로 전환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무변론 패소 판결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가 찾겠냐. 수치인 불명과 패문부재로 재판이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수치인 불명은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인 줄만 알았고 패문부재는 느낌으로 닫힌 문에 사람이 없다는 뜻인 줄 알았으며 공시송달은 묵과 물을 오가는 수달 친구인 줄 알았다. 판결문에 쓰인 가집행, 주문, 청구 취지 이런 말도 무시무시하다는 느낌만 받았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씨는 도대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있거나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문에 개전의 정의 현저하지 않다라고 쓰고도 있는데요. 자, 웃긴 거는 개전의 정의 현저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뉘우치는 마음 또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걸로 그냥 쉽게 풀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의 기원은 굉장히 묘연하다고 하고요. 나이든 판사들 역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써왔으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민형사 공통적으로 금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금원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쓰십니까? 전혀 안 쓰고 있죠. 금액, 돈을 법원에서는 금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 가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가사를 뭐 마치 주부가 하는 가사노동이 아니라 가령의 옛말인데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예컨대 혹은 뭐 이를테면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가사라는 말을 종종 법정 마이크에다 대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원이 뭐 경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락이라는 표현은 마사지의 용어가 아니죠. 이 법원에서 쓰는 경락은 경매 낙찰을 줄여서 경락이라고 하고 있고, 해태는 기아 타이거즈 전신 프로 야구팀도 아니고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법원도 판결서 작성과 법원 문서, 용어 사용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지 오래고요. 1997년 12월 그러한 자료집을 발간한 이후에 2010년 12월 역시나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을 발간했고요. 2013년에 시대에 맞춰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새로 발간한 바도 있죠. 판결서 문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맞춤법에 관한 다양한 용례를 소개하고 일본어식 표현을 순화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관들 사이에서 심각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권위 문제, 이거 참 심각합니다. 진짜 법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지들 스스로 찾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판결과 구체적인 논증에서 뒤따라오고 생기는 국민 시선에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를 자신들이 입고 있는 법복, 판결문, 높은 의자,
강압적인 언행,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뭐 훈계를 하거나 고압적인 이런 언행을 하는 형식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재판 뭐 지 멋대로 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지각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판사 여전히 있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마치 지배 대상으로 보는 것 마냥 하대하고도 있고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매우 중요한 요소고 기본적인 요소죠.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법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법원이 되려 하는 짓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만 보면 마치 일제 식민 그 통치 수단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일제를 적극적으로 대리했던 조선인 법관들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도제식 교육으로 그간 이러한 사고가 선배 판사들에게서 후배 판사들로 계속해서 되물림되었던 이 법관들이 결국 그 선민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고압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찍어내려서 발 아래 두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걸 못 알아듣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법과 판결과 해석에 있어가지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권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는 용어를 가져다가 쓰면서 국민들과 법과의 어떤 사이에서의 그 거리감을 더욱더 더 그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 더 그 국민과 법 사이에 큰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들인 자신들만 활용하고 판단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신들의 도구화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판결문 내에서 뭐 제가 앞서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뭐 일본어식 표현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용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2010년도에도 이거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말뿐이었던 거죠. 뭐 어떻게 지금 된 게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게 여전히 이런 표현들이 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법관들의 의지 문제도 정말 크다라고 봐요. 그간 자신들을 지탱해 왔던 그 권위가 이런 곳에서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인 거죠. 아무튼 법의 수호자들이 강제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이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이 세우는 권위라는 그런 형태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